양키 어제도 1.34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했는데 1점 차로 겨우 이긴 경기장. 오늘 더 안 좋아 보여. 1.26은 나는 이거 옆에 보고 어제도 옆에 보고 있고 오늘도 옆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양키가 배당 대비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안 좋아 보였다고 내가 말했어요. 1.3단. 근데 1점 차로 이겼잖아. 1점 차로 이긴 거는 똥배 받고 1점 차로 이긴 거는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맞으면 장땡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킹만 하시는 일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MLB든 뭐든 간에 똥배가 1점 차로 이기는 거는 야구는 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패스할게요. 둘 다 패스입니다. 오늘 보스턴하고 양키는 너무 배당 대비 별로고 만약에 옆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토론토 옆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 다폴로 토론토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양키의 기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대는 마킹을 못했지만 저는 토론토 옆에 나와도 쓰나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당이 1.26 너무 낮게 줬어. 그래서 패스턴이 나오긴 하지만 패스턴도 털릴 땐 털리기 때문에 스톤튼이 어느 정도만 삐까게 간다면 어제처럼 삐까게 가준다면 토론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할게요. 클리블랜드 바우어 대 캔자스시티 유니스 이건 딱 봤을 때 바우어가 무난하게 던져주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두 번 실수는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 승을 봅니다. 배당이 좀 낮아서 1.35라서 좀 그렇지만 두 번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연패도 지금 현재로 클리블랜드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똥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나는 오늘 아사리 보스턴하고 양키하고 클리블랜드라면 배당 대비했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런 똥배 안 가니까 죄송한데 저는 패스하지만 그래도 좋아 보인다면 클리블랜드가 바우어가 나오는 클리블랜드가 연패가 없는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오늘 이겨야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냐. 캔자스시티 유니스는 원정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 첫 번째로 어느 정도 다폴에 끼우고 싶은 경기 중에 한 개. 이 경기인데 내가 이 경기를 지금 아까 다폴에서 못 끼웠던 이유가 나중에 물부가 국내 경기가 따로 틀리면 저는 따로 갈 겁니다. 다폴을. 거기에 첫 번째로 이제 내려보다가 봤던 첫 번째 경기가 이 경기예요. 왜냐면 홈번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볼티모어가 번디가 홈에서 나올 때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스트라움은 홈에서 잘 던집니다. 잘 던지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틀려가지고 방어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 투수도 나쁜 투수는 아니에요. 스트라움도 던지는 거 보면 공이 나쁜 건 아닌데 홈하고 원정의 기복이 약간 있는 투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볼티모어 홈번디 나왔을 때 타선이 지금 완전 죽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타선만 살아난다면 이 가망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샌디에이고의 1.53 배당이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볼트는 딱 한 게 홈번디가 좀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움 원정을 얼마만큼 볼티모어가 털어낼 수 있냐에 따라서 오늘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가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볼티모어하고 토론토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률 자체가 한 20%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키가 1.26이고 샌디에고가 1.53이라서 무조건 뭐 양키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아니야. 저는 또이또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7대3 비율 한 30%까지는 볼티는 타격이 안 좋아서 상대가 캔자스시티긴 하지만 타격이 안 좋기 때문에 30%밖에 못 준 거고 토론토는 충분히 이길만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30%까지 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좀 비슷하게 보는 옆배인데 마킹은 못하겠지. 솔직히 말해서 주력으로 마킹은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곤솔린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다저스가 이제 투수가 선발은 뭐 쉽게 말해서 좋은 투수가 많아요. 좋은 투수가 선발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투수가 많은데 불펜들이 필승조가 가보가 좀 걸리고 있는 입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좋은데 워낙 다저스가 그냥 감독이 쓰레기인 거예요. 솔직히 감독이 필승조, 뭐 승리조, 패자조 이런 게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투수를 계속 교체를 좀 희한하게 하는 좀 입장이에요. 그리고 커쇼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지금 솔직히 그다음에 유현진이 말고는 다 거기서 그냥 스프린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힐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누가 유리아스도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인데 어제 또 여러 가지 부분 나왔죠. 이게 투수가 너무 좋은 투수들이 A급 투수들이 그 S급 투수는 지금 현재는 유현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A급 투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불펜하고 선발하고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머리가 졸라 아플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좀 투수가 가버가 걸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고 곤솔린이 갑자기 여기서 곤솔린이 선발로 나오는 건 오프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얘가 왜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클라크도 그렇게 잘하는 투수는 아니지. 그게 뭔 말이냐?
저는 이거 애리조나 옆에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곤솔린이 초반에 터지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도 다저스가 좋아 보이는 게 맞네. 어쩔 수가 없다. 곤솔린 나온다 하더라 클라크가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꾸준하게 실점을 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곤솔린이 한 3점, 2점은 만약에, 조기에 점수를 준다. 바로 강판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저스가 좋아 보인다고 해야죠. 만약에, 뭐 던질 투수가 많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선발을 그게 5선발 4선발로 쓸 투수를 먼저 내거나 안 그러면 뜬금없이 선발로도 쓸 수 있고 부패는 쓸 수 있는 좋은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저스는 오프너 형식으로 곤솔린을 세웠다고 나는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길게 가면 돌보치가 뭐 곤솔린이 뭐 2이닝 3이닝까지 무실점이나 1실점으로 뭐 깔끔하게 막아준다면 계속 끌고 가겠지만 조기에 막 3점 4점씩 막 내준다면 바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저스가 클라크를 틀 수 있나? 난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다저스가 나빠 보이는 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 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샌프란시스코 내가 옆에 보는 이유는 콜로라도가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마르케스가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홈에서 사마자와 마르케스가 원정이라면 선발에 뒤지는 거 없습니다. 사마자는 홈일 때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샌프란시스코가 기복이 있는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데, 콜로라도 마찬가지로 원정하고 홈하고의 타격력 차이에서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콜로라도는. 그러니까 홈에서 콜로라도는 졸라 무서워. 빠따도 졸라 터지. 근데 원정만 오면 2~3배 정도의 타점이 낮아버려. 예, 득점력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르케스가 좀 공이 빠르고 좋은 투수는 맞지만 마르케스 입장에서도 홈하고 원정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사마자가 홈에서 나왔을 때 호투를 좀 해준다면 샌프란시스코 옆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패 타이밍이 샌프란시스코가 승을 한 번 더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콜로라도가 연패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패 타이밍에서도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옆배를 봤겠지. 뭐 이유 없이 옆배를 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사마자가 5, 6이닝 안에 또 콜로라도 빠따를 2, 3점으로 막아준다면 충분히 샌프 빠따도 2, 3점 이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팝빙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필라델피아하고 뉴욕 매치 이거 좀 어려운데, 피베타가 꾸준하게 털려줘요. 꾸준하게 털려주는데 이게 오늘까지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다. 솔직하게. 왜냐면 이게 내일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어. 맞다. 내일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스윗전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이기고 내일 매치로 넘어갈지, 안 그러면 오늘부터 매치가 또 잡고 들어갈지, 이게 졸라 애매해서 내가 오늘 아예 패스를 해버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원정 바르가스라면 홈 피베타라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 필라델피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연승을 타고 연패를 타야 되는데, 뉴욕 매치가 분명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서 한번 끊어갈 겁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서 스윕을 당할 팀은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치가 오늘 끊을지 내일 끊을지 몰라서 이거를 굳이 필라델피아가 오늘 그러니까 무조건 앞서다고 볼 수는 없어. 어제 7대5로 겨우 이겼고, 그다음 바르가스가 피베타보다 나쁜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끊을지 내일 끊을지 몰라서 나는 오늘 패스. 그리고 오늘 보고 내일 선택하기가 내일 선발을 보고 선택하기가 더 깜깜하겠지. 그래서 오늘 매치가 졌다. 내일 선발인데 선발에서 매치가 뒤지는 건 없다. 그럼 매치 승을 난 무조건 갈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면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앞설 겁니다. 그냥 그런 건 생각 안 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아직까지 빠따가 더 살아있고 피베타가 홈이기 때문에 원정 바르가스하고는 선발에서 뒤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 승을 보는데 이게 4연전이다 보니까 오늘 지고 내일 이길지, 오늘 이기고 내일을 봐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코빈이 나오고 갈렌이 나오는데 갈렌은 아직까지 좀 더 나와야 돼. 갈렌 공 좋아요. 공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공이 많이 좋아요. 갈렌이. 근데 이게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게 마이너 리그하고 그다음 메이저 리그하고는 틀립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졸라 잘 던졌어요, 갈렌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메이저 리그에서 얼마큼 잘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는 코빈이 좀 더 낫고, 빠따에서도 솔직히 워싱턴이 딸릴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워싱턴 갑니다. 워싱턴 가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건 갈렌이 좋다는 건 알고 있고 어떻게 던지는 투수인지도 한번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 빠따와 무난하게 던지는 코빈을 믿고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단 대비로서 메리트 많이 없지. 1.43 메리트 많이 없는데 오늘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워싱턴이 그래도 무난하게 던져주는 코빈을 앞세워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하고 텍사스. 요거는 보이드가 좀 던져줄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텍사스가 쉽게 말해서 텍사스가 나는 어제 경기 때도 경기가 있었겠지만 차베즈하고 짐머벤이잖아. 냉정히 말해서 텍사스가 그냥 어제 햇봤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짐머벤한테 3점밖에 점수를 못 뽑아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점수 때보다 텍사스가 점수를 못 냈어. 그게 조금 걸리. 보이드 잘해요 홈에서. 냉정하게. 어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이드가 당연히 어제 투수보다 훨씬 잘할 건데 어제 투수한테 3점 2점밖에 못 뽑아낸 그 텍사스가 오늘 보이드한테 갑자기 대량 득점을 한다 하면 이건 분석이 안 맞는 거잖아. 그게 약간 걸리는 것 뿐이지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마이너가 최근에 뭐 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이너 나오는 텍사스 봐야 되겠지. 텍사스가 근데 이건 좀 어렵다. 어제 만약에 텍사스가 한 7대 2나 뭐 이런 식으로 18대 3이나 이런 식으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5점밖에 내지 그 불펜한테 털었는 거 2점 빼면 선발을 튼 게 그렇게 큰 점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가 이거 호투해버리면 텍사스가 뜬금없이 골로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텍사스가 어제 무조건 다득점을 냈었어야 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털고 텍사스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난 예상을 했는데 어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뭐 시원하게 이긴 건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 보이드 홈보이드라면 졸라 잘 던져요. 홈보이드 잘 던집니다. 근데 홈보이드한테 텍사스가 또 1-2점만 내고 만약에 불펜 싸움 가버리면 나는 디트로이트 빠따가 원정 마이너 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텍사스 승을 그래도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변수는 변수일 뿐 변수보다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텍사스 승을 본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세인트루이스하고 오클랜드 이거는 웨인 나이트나 맹댕이랑 똑같아. 맹댕 졸라 쓰레기입니다. 원정 가면 졸라 불안불안해. 웨인 나이트 졸라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선발도 둘 다 졸라 불안불안한데 오클랜드보다는 내가 세인트루이스 승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개. 3연패 안 할 것 같아서. 다른 이유 한 개도 없어요. 더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빠따, 오클랜드 좋아요. 세인트루이스 꾸역꾸역해요. 근데 홈 웨인 나이트 맹덴이 그냥 쓰레기. 맹덴이 쓰레기다 보니까 제가 아마 세인트루이스가 3연패는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세인트루이스를 짓는 거지.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뭐 더 좋아 보이는 건 솔직히 없어요. 냉정하게. 더 좋아 보이는 건 없어요. 원전 맹덴도 쓰레기지만 웨인 나이트도 쓰레기입니다. 태물이에요. 태물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말할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딱 한 개. 세인트루이스가 3연패 안 할 것 같다. 그 이유 한 개 말고는 좋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석은 그렇게 나오네. 그리고 시카고 컵스하고 애틀란타. 이걸 애틀란타 옆에 보는 이유 딱 한 개. 시카고 컵스 패턴 타이밍 때문에. 다르비슈는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터질 때 졸라 터지고 안 터질 때 졸라 안 터집니다. 카이클 이미 태물입니다. 태물 됐기 때문에 못 던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애틀란타 가는 이유는 애틀란타의 빠따를 믿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시카고 컵스가 귀신같이 투박스를 탔습니다. 페페 승수 페페 한 번 더 패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애틀란타 옆에 보는 거. 다르비슈가 잘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얘는 그냥 기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컵스의 투투 박스를 믿고 오늘 패타임이라 생각해서 애틀란타 옆에 다른 옆에들하고 묶어서 다폴로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틀란타를 선택한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실력적으로 그래 본다면 다르비슈가 카이크보다는 호탈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근데 그냥 그거 믿고 하는 거야. 그거 믿고. 그리고 천사 신시내티 바레아 로우크 나온다고 위에 적혀져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천사 가시면 돼요. 지금 현재 로우커가 나오든 뭐 로우커든 바리아도 공이 빠르긴 한데 졸라 무난하게 묵직한 공을 던지긴 한데 한번 제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투를 많이 해요. 그게 실투를 많이 한다면 뭔 말이냐면 스트라이크를 졸라 뻔하게 들어가게 한 번씩 던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타를 많이 맞는 스타일이 바리아인데 그래도 지금 빠따에서는 신시내티보다 천사가 낫다고 봐야지. 뭐 어쩔 수가 없지. 지금 신시내티보다는 연패를 탈 가능성이 냉정하게 좀 높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천사도 1.69라는 배당은 항상 1.6 이상이 올라가면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굳이 선표로 따진다면 천사가 낫지 않을까. 바리아가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한데 로우커가 좀 낫습니다. 선발에서 로우커가 만약에 나온다면 로우커하고 바리아가 나온다면 로우커가 낫긴 나은데 그래도 빠따 믿고 그냥 천사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애틀란타하고 천사 경기가 비슷하네 느낌이. 그래도 컵스하고 신시내티가 좋아 보이는데
왠지 천사도 애틀란타도 승 타이밍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 휴스턴은 뭐 말할 거 없죠. 지금 현재는 휴스턴이 뭐 나빠 보인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은 한 개도 없으니까 휴스턴은 그냥 말 안 할게요.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휴스턴이 뭐 선발에서 앞서고 타격에서 앞서니까 휴스턴이 뭐 1.39면 그나마 동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휴스턴 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러키 오늘 내가 첫 번째로 캐치만 패스 1.5 어제 미러키가 이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어제 주력으로 잡았는 거 미러키 한 개 틀렸죠. 한 개 틀렸는데 틀렸으면 계속 그냥 저는 연패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러키 반대 가는 건 항상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후저가 아예 못 던지는 투수도 아니고 르블랑도 나쁜 투수는 아닌데 원정에서 좀 터지고 그래서 시애틀 승을 보기엔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패스할게요. 왜냐면 미러키 승을 보진 않으니까. 이해 깔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러키 경기는 아예 패스할 겁니다. 예, 연패 타이밍 자체는 승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하고요. 미네소타 템파베이 졸라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오드리치하고 모튼하고 둘 다 변화구라는지 제구력으로 씹어 삼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러면 모튼은 원래 잘했어요. 약간 틀린 게 있는 게 뭐냐면 모튼은 원래 잘했던 투수고 오드리치는 못했던 투수가 원래 졸라 잘하고 있는 투수고 그래서 불안 요소를 따지면 오드리치가 좀 더 불안해요. 근데 오드리치 공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두심이라든지 공이 약간 뱀처럼 흘러갑니다. 변하고 작살납니다. 오드리치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때까지 다른 팀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네소타 와서 지금 던지고 있는 오드리치는 졸라 잘한다. 모트는 원래 잘했다. 침착함에 어느 정도 침착함에 있어서는 거의 에이스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미네소타도 승 타이밍이야. 내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미네소타도 승을 해도 되는 타이밍. 왜냐면 어제 빠따가 터졌으니까. 근데 템파베이도 연패가 안 나오고 퐁당퐁당 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둘 다 승 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이거는 오늘 박빙의 경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중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보세요. 투수전을 보기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투수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 빠따도 무서운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경기가 나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패스 경기니까 패스 사도